새벽 유시, 차트를 보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확실해. 패턴이 보여. 손가락은 이미 매수 버튼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읽은 투자 서적 12권, 유튜브 강의 47개, 기술적 분석 공부한 시간만 200시간. 그런데 계좌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뜬금없죠? 더 많이 공부할수록 투자 성과가 나빠진다니.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2019년 UC 버클리 연구팀이 개인 투자자 7만 8천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투자 관련 정보를 많이 습득한 그룹일수록 수익률이 현저히 낮았던 겁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그 심리학적 이유 5가지와 공부한 만큼 수익을 내는 올바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뇌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한 달간 분석했어요. 재무제표, 차트 패턴, 업계 전망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매수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좀 더 기다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더 떨어지면 내 분석이 틀릴 리 없어. 더 싸게 살 기회야 라며 또 매수합니다. 결국 벤업 30%까지 손실이 커져서야 손절을 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 확증 편향 함정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정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2017년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보 수집에 투입한 시간이 길수록 그 정보에 대한 확신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틀릴 리 없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분석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경제 상황 변화, 대형 기관의 매매,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이 언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정보 과부하 현상입니다. 현대 투자자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에 노출됩니다. 실시간 뉴스, 각종 분석, 리포트, SNS 투자 정보까지 하루에 접하는 주식 관련 정보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많다고 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0년 스탠포드 행동경제학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투자 관련 정보를 5개 받은 그룹과 50개 받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5개 그룹의 투자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 판단을 번복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A 종목을 사려다가 점심에 다른 분석글을 보고 B 종목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저녁에 또 다른 정보를 보고 결국 C 종목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투자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단기 예측의 착각입니다. 차트 분석, 기술적 지표를 배우면 마치 다음 주, 달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각종 패턴과 지표들이 마치 미래를 알려주는 수정구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단기적 주가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결과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단기 주가 예측, 적중률조차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개인 투자자일수록 나는 달라. 내가 발견한 패턴은 특별해 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할수록 자신의 예측 능력에 대한 과신이 커지는 거죠. 결국 무리한 단타 매매를 반복하며 수수료와 세금만 많이 내게 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복잡성에 대한 매혹입니다. 공부를 할수록 더 정교하고 복잡한 분석 방법을 찾게 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기술적 지표부터 DCF 모델, 패그 비율까지 복잡할수록 더 정확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속적인 수익성,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 기준만으로도 50년 넘게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복잡한 분석보다는 단순하고 검증된 원칙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함정은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이 공부한 투자자일수록 감정에 더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손해를 볼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손절을 미루거나 내 분석이 맞다는 확신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021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투자 공부 시간이 월 50시간 이상인 투자자 그룹의 연평균 손실률이 미너스 15.7%로 월 10시간 미만 그룹의 미느 8.2%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공부한 만큼 자신감은 커지지만 정작 감정 관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함정들을 피하면서 공부한 만큼 실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접하는 투자 정보의 양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관련 정보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차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중 정해진 1일 시간만 투자 관련 뉴스와 분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IC, 오후 6시 취급시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이 시간 외에는 주식 앱을 지우고 관련 유튜브 알림도 꺼둡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매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방향 사고법입니다. 이 주식이 왜 오를까를 생각하는 대신 이 주식이 왜 떨어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분석에서 빠진 위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사전 부검 기법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3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세요. 내 예상대로 될 경우, 예상과 다를 경우, 완전히 반대로 갈 경우,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까지 미리 정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 판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80 원칙입니다. 공부 시간의 20%만 새로운 정보 습득에 쓰고 80%는 기존 보유 종목 점검과 투자 원칙 재확인에 씁니다.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보다 지금 가진 투자가 여전히 타당한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시간 투자 공부를 한다면 시시간만 새로운 정보나 종목 발굴에 쓰고 4시간은 보유 종목의 기업 실적, 업계 동향, 투자 논리 재검토에 씁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매매는 줄고 보유 종목에 대한 확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손실 한계선 미리 정하기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손절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어떤 이유든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더 공부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나는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매수가의 민업 10% 또는 민업 15% 지점에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일시적 악재인지 기업 펀더멘털의 변화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매도합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는 헤지펀드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일지 작성입니다. 매매할 때마다 그 이유와 감정 상태를 기록합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정보에 의존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적어둡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일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신만의 투자 패턴과 실수 유형이 보입니다. 아, 나는 새벽에 매매할 때 실수가 많구나. 정제 뉴스에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진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 아는 것이다. 그는 펀드 매니저로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은 이미 시작선에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감정과 분리해서 차갑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하되 시장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세요. 확신보다는 의심을,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하세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할수록 계좌가 망가지는 심리학적 이유로 힘드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